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떤 여자 장군의 이야기죠. 그녀는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여성 특유의 감성적 판단 아닙니까? 남자 장군이 비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낮은 웃음이 번졌고 그녀의 20년 특수부대 경력은 한순간에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그 남자 장군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무전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를 구하러 온 사람은 바로 그가 조롱했던 여자 장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예에 관한 이야기고 편견에 관한 이야기며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국방부 중앙청사 5층 작전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북부 국경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긴급 작전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위성사진과 지형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강민서 중장이었습니다. 민서는 별 3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중장이자 특수전 사령부 출신 최초의 여성 장군이었죠.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작전명 독수리의 발톱입니다. 적 거점 A-7 지역을 48시간 이내 무력화하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아군 손실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회의실의 12명 장성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민서는 계속했습니다. 1단계 야간 침투조 8명이 동쪽 계곡을 통해 진입합니다. 2단계 전자전팀이 적 통신망을 15분간 무력화합니다. 3단계.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끊었습니다. 민서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박성진 소장이었습니다. 별 2개를 단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였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평생 행정과 기획부서만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진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강 중장님, 이 작전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민서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전부요. 박성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간 침투 8명으로 적 거점을 무력화한다. 통신 교란 15분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손실 제로라고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 게임이 아닙니다. 실전이에요, 실전.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소장님, 제 작전안은 3차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경험이요? 박성진이 비웃듯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입니까? 10년? 15년? 전쟁은 매번 다릅니다, 중장님.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군 생활, 그녀는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안하시는 대안이 있습니까? 민서가 물었습니다. 박성진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라면 정면 돌파 작전을 펼칩니다. 병력 200명, 장갑차 15대, 포병 지원 풀가동. 압도적인 화력으로 12시간 안에 끝냅니다. 민간인 피해는요?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박성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사들 목숨이 먼저입니다.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느라 우리 애들 죽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게 낫습니다.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장님은 실전에 투입되신 적이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질문 드린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작전을 지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박성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 중장님, 지금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국방대학원에서 전략학 석사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에서 15년간. 책상에서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상에서 15년간 일하셨다는 거죠.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장성들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성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지금 이게 적절한 발언입니까? 실전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략적 사고, 전술적 분석, 자원 배분 능력. 이런 게 현대전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 작전안을 만드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지형 분석 2200시간, 적군 동태 파악 150건, 기상 데이터 검토 5년치. 전략적 사고와 실전 경험을 모두 담았습니다. 박성진은 비웃었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작전안이 통과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너무 여성적이에요. 순간 민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진은 계속했습니다. 손실 제로, 민간인 보호 최소한의 충돌. 이건 전쟁이 아니라 구호활동 계획서입니다. 전쟁은 차갑고 잔인해야 합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병사들만 죽습니다. 회의실의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특수부대에서 복무할 때 함께 작전을 수행한 대원이 34명이었습니다. 그중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박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4명입니다. 전원 생존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지휘한 작전에서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감성적이라면 저는 기꺼이 감성적인 지휘관입니다. 박성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겁니다, 중장님. 전쟁에서 운은 언젠가 다 떨어집니다. 민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계속됐고 결국 그녀의 작전안은 기각됐습니다. 대신 박성진의 정면 돌파 작전이 채택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서가 회의실을 나설 때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여자는 안 돼. 전쟁을 너무 만만하게 봐. 특수부대 출신이래도 장군 계급에서는 다르지. 큰 그림을 못 그려. 민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증명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강민서는 1983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하사관이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범한 군인 가정이었죠. 민서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육군사관학교를 꿈꿨습니다. 민서는 오빠를 따라다니며 자랐습니다. 오빠가 팔굽혀펴기를 하면 민서도 따라했습니다. 오빠가 달리기를 하면 민서도 뛰었습니다. 너는 여자애가 왜 이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서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저도 군인 될 거예요. 군인? 아버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자는 군인 안 돼. 왜요? 그게 원래 그래. 민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보다 달리기를 더 빨리 했고 팔굽혀펴기도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이 안 된다는 걸까요? 1998년 민서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오빠가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였고 모두가 오빠를 축하했습니다. 민서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관학교 갈 거예요.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자애가 사관학교? 하. 민서야, 너는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자 만나. 군대는 남자들이 가는 곳이야.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방에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보여줄 거야.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2002년 민서는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여성 생도는 전체의 5%도 안 됐습니다. 입학시험은 잔인했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민서는 남학생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3km 달리기 8,9펴펴기 70개, 턱걸이 15개. 민서는 악착같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정문을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여자 생도가 왜 여기 있어? 군대에서 화장은 무슨 화장이야? 생리 때문에 훈련 빠지려고 온 거 아니야? 민서는 참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10km를 더 뛰었고 밤 11시까지 사격장에 남아 연습했습니다. 1학년이 끝날 때 민서는 전체 생도 500명 중 12등을 했습니다. 체력은 3등이었습니다. 2학년 때 민서는 특전사 병과를 선택했습니다. 여자가 특전사? 교관들이 놀랐습니다. 특전사는 육군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산악전, 게릴라전, 적진 침투.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중위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특전사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버텨보겠습니다. 민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특전사 선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지옥훈련 5주 40kg 배낭 메고 100km 행군 48시간 불침번. 민서는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보다 체력 좋던 남자 생도 7명이 중도 포기했지만 민서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2006년 졸업할 때 민서는 육군사관학교 최초의 여성 특전사 장교가 됐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고 그녀는 특전사 13대대에 배치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여자 장교라. 홍일점이네. 발목 잡지 않으면 다행이지. 민서는 또다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 대원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졌고 더 먼저 도착했으며 더 정확하게 사격했습니다. 2008년 민서는 첫 실전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중동 지역 평화유지군 파병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대는 반군 소탕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임무는 3일이었습니다. 작전 첫날 밤 민서의 팀은 적군과 조우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민서는 오른쪽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팀원을 업고 2km를 달렸습니다. 중위님 그만 내려놔요. 죽습니다. 닥쳐. 아무도 안 죽어. 민서는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팀원을 안전지대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부대장이 와 있었습니다. 강중이 수고했네. 대원들은요? 전원 무사하네. 자네 덕분이야. 부대장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어. 자네는 진짜 군인이야. 민서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3년을 살면서 그녀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민서의 길은 달라졌습니다. 2010년 대위 진급, 2013년 소령 진급, 2016년 중령 진급. 그녀는 계속 실전 경험을 쌓았고 3차례 더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모든 작전에서 그녀의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전사자 제로, 민간인 피해 최소화, 임무 완수율 100%. 2019년 민서는 대령이 됐습니다. 육군 최초의 여성 특전사 대령이었습니다. 2021년 준장, 2022년 소장, 그리고 2023년 3월 그녀는 별 3개를 달았습니다. 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이 늘어날수록 전쟁터는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전쟁터는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싸워야 했습니다. 박성진 소장.
그는 1968년생으로 민서보다 15살 많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35기였고 졸업 후 줄곧 기획과 행정보직을 맡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설적인 육군 대장이었고 삼촌은 합동참모의장을 지냈습니다. 박성진은 군인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했다는 것이죠. 박성진은 평생 전투 부대에 배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육군본부 기획처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실, 국방부 정책실 이런 곳에서만 일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승진했습니다.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2015년 대령, 2019년 준장, 2022년 소장.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는 말을 잘했습니다. 보고서를 화려하게 썼고 프레젠테이션을 감동적으로 했으며 상관들에게 정확히 듣고 싶은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 21세기 전략적 우위. 국가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성진의 보고서에는 이런 그럴듯한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장성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정치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군인들은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소장님 작전 계획서 봤어? 봤지. 완전 교과서적이던데. 그게 문제야. 교과서는 전쟁터에서 안 통해. 실전 부대 지휘관들은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진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2023년 9월 북부 국경에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적국이 갑자기 병력을 국경 근처에 집결시켰습니다. 이유는 불명확했지만 전쟁 위험은 현실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박성진 소장이 작전 총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강민서 중장은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박성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제 능력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작전 계획을 짰습니다. 그의 계획은 명쾌했습니다. 작전명 천둥번개. 병력 200명을 투입해 적 진지를 정면 돌파합니다. 전차 10대, 장갑차 15대, 포병 지원 30문. 압도적인 화력으로 12시간 안에 적을 제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박성진은 작전회의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몇몇 장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소장님입니다. 이거라면 확실하겠는데요. 하지만 민서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중장님. 박성진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지역은 민간인 거주 지역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포병 지원 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박성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먼저입니다. 민간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모른다는 것을. 전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도 위에 화살표가 아닙니다. 전쟁은 피와 비명과 죽음입니다. 책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소장님, 대안을 제시해도 될까요? 중장님은 자문 역할입니다. 제가 작전 책임자고요. 박성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서는 박성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소장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복도에서 둘만 남았을 때 민서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발 이 작전을 재고해 주십시오. 정면 돌파는 너무 위험합니다. 중장님은 왜 항상 소극적입니까? 박성진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전쟁은 대담해야 합니다. 주저하면 집니다. 대담함과 무모함은 다릅니다. 중장님. 박성진은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중장님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 압니다. 실전 경험 많으신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소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작전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소장님은 소규모 작전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순간 박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중장님,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국방대학원에서 전쟁사를 연구했습니다. 세계 100대 전투를 분석했고 클라우제비츠부터 손자병법까지 섭렵했습니다. 책으로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으로 배운 전쟁과 실제 전쟁은 다 계속 오전 837 릅니다. 박성진은 비웃었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중장님이 저를 무시하는 이유를 압니다. 제가 실전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중장님보다 어리고 남자라서 빨리 승진했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거죠.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진은 계속했습니다. 중장님은 여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걸 존중해 주십시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소장님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장님이 걱정됩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소장님은 전쟁을 모릅니다. 책에서 본 전쟁과 실제 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총알이 날아올 때, 부하가 죽어갈 때, 그때는 교과서가 소용없습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장님, 저는 제 능력을 믿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어도 훌륭한 전략가는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실패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걸.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새벽 5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박성진 소장은 후방 지휘소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1소대 전진, 2소대 좌측 어무, 포병 발사 준비. 박성진은 차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그의 계획은 정확했습니다. 적어도 지도 위에서는요. 전차 10대가 먼저 진격했습니다. 장갑차 15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력 200명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적진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1소대 어지점 도달. 적 저항 미미. 예상보다 쉽습니다, 소장님.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봤죠? 제 계획이 맞았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소장님입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땅, 땅, 땅.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적습, 적습니다. 매복이야. 매복 공격이야. 아, 스크린에 혼란이 펼쳐졌습니다. 적군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매복해 있었고 한국군을 포위했습니다. 박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리가. 정보에는 적군이 30명밖에 없다고. 소장님, 적 병력이 최소 200명입니다. 참모가 외쳤습니다. 박성진은 당황했습니다. 200명? 어떻게? 왜 정보에 없었어? 모르겠습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지옥이 됐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장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참모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그는 교과서에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도 손자병법도 이런 혼란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일단. 후퇴. 박성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부대 후퇴. 후퇴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적군은 퇴로를 차단했고 한국군은 포위당했습니다. 소장님, 후퇴가 불가능합니다. 뭐? 적군이 후방을 차단했습니다. 우리는 고립됐습니다. 박성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서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민서는 스크린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장님, 200명이 포위당했습니다. 구출하지 않으면. 알아요. 박성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은 교범에 없었어요. 민서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구출 작전을 지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여기서 후방 지원을 해주십시오. 박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중장님은 계급이 너무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그녀는 박성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돌아서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민서. 특수구출팀 8명 소집해. 지금 당장. 30분 후 민서는 헬기에 탔습니다. 그녀와 함께 탄 사람은 7명의 특수부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서와 함께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중장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부대장 김상훈 대위가 말했습니다. 200명이 포위당했고 적군은 최소 300명입니다. 게다가 지형이 최악입니다. 산악지대라 접근이 어렵습니다. 민서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그녀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동쪽 협곡으로 진입한다. 적군의 사각지대야. 하지만 그쪽은 절벽입니다. 로프로 하강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해왔어. 민서는 대원들을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나 믿지?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장님 명령이면 따릅니다. 좋아. 그럼 간다. 헬기는 전장 근처에 착륙했습니다. 민서와 7명의 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민서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 출발.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성진이 투입한 200명의 병사들은 산 중턱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적군은 그들을 완전히 포위했고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탄약이 떨어져 갑니다. 부상자가 30명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무전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성진의 조카도 있었습니다. 박준혁 중위 25살이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에 소위로 인간한 신참이었습니다. 준혁은 바위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전우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으아! 비명이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준혁은 손을 뻗었지만 전우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준혁은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걸 봤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중위님, 정신 차리세요. 옆에서 하사가 소리쳤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몰라. 준혁은 울먹였습니다. 훈련에서는 안 배웠어.
이렇게 무서운 건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구출팀이다. 강민서 중장이다. 들리는가? 순간 병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장님? 들린다. 너희는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라. 정확히 따라해. 이해했나? 예.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심이 됐습니다. 첫 번째, 부상자들을 중앙으로 모아라. 두 번째, 탄약을 전부 모아서 재분배해라. 세 번째, 북쪽 방향으로 바위 엄폐물을 쌓아라. 지금 당장. 예.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도 떨리는 손으로 탄약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 민서와 7명의 대원들은 적진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적군 3명 10시 방향. 김상훈 대위가 속삭였습니다. 민서는 손짓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원 2명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쑥. 소음기가 달린 총에서 총알이 발사됐습니다. 적군 3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전진. 민서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적진을 통과했습니다. 이 시간 후 민서의 팀은 포위된 한국군 병사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장님,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8명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돌파할 필요 없어. 민서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적의 주의를 분산시킬 거야. 남쪽에서 공격하면 적들이 그쪽으로 몰릴 거야. 그 틈에 병사들을 동쪽으로 탈출시켜. 하지만 그럼 우리가 위험합니다. 나는 괜찮아. 민서는 총을 장전했습니다. 시작한다. 민서의 팀은 남쪽에서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적습이다. 남쪽이다. 적군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민서의 팀을 공격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서는 무전기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동쪽으로 뛰어. 포위된 병사들이 동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도 부상자를 업고 뛰었습니다. 빨리.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적군들은 뒤늦게 알아챘지만 이미 병사들은 포위망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팀은 여전히 적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장님, 우리는요? 우리도 빠진다. 북쪽으로. 민서와 대원들은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적군도 추격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옵니다. 알아. 계속 뛰어.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나무에 총알이 박혔고 흙이 튀어 올랐습니다. 으악. 한 대원이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민서는 즉시 멈춰 섰습니다. 가지마. 나는 괜찮아. 대원이 소리쳤지만 민서는 그를 업었습니다. 닥쳐. 아무도 안 버려. 그녀는 대원을 업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50kg의 대원을 업고 그녀는 3km를 달렸습니다. 중장님, 내려놔요. 당신까지 죽습니다. 닥치라고 했어. 민서는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폐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민서의 팀은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대원을 내려놓고 그제야 쓰러졌습니다. 중장님. 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 병사들은? 전원 무사합니다. 200명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3일 후 민서와 병사들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200명의 병사들이 헬기에서 내렸을 때 기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아왔다. 전원 생환이다.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들을 껴안고 울었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준혁도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삼촌인 박성진을 봤습니다. 삼촌. 박성진은 조카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삼촌이 미안해.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이 그런 거죠.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의 잘못된 작전이 200명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걸. 민서는 조용히 기지를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이 그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중장님 감사합니다. 중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박성진과 민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관은 먼저 박성진을 쳐다봤습니다. 박 소장, 이번 작전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200명이 포위당했고 만약 강 중장이 구출하지 않았다면 대참사였을 겁니다. 해명하십시오. 박성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판단 착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이 고함을 쳤습니다. 소장님은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런 분이 200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작전을 지휘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관님, 저는 소장님은 이번 작전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박성진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장관은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강 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장님의 용기와 능력으로 2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중장님께 훈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은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훈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서는 박성진을 쳐다봤습니다. 박 소장님을 처벌하지 마십시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중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소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200명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님은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고 전쟁을 몰랐습니다. 그건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 배워야 할 일입니다. 중장님. 박성진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군의 문제는 박 소장님 개인이 아닙니다. 실전 경험 없는 장교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박 소장님을 처벌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소장은 해임하되 군 검찰 조사는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성진은 민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중장님,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민서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소장님도 우리 군의 일원입니다. 저는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장님을 무시했습니다. 여성이라고 비하했고 중장님의 작전을 무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장님은 틀렸지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배우면 됩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민서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책상 위의 계획보다 전장에 있는 군인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혼자 기지를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쳐다봤습니다. 20년 그녀는 이 별을 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증명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별은 어깨에 달린 게 아니라 함께 싸운 동료들이라는 걸. 3개월 후 국방부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 작전 결과 보고. 보고서에는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성진 소장의 작전 계획 200명의 포위, 그리고 강민서 중장의 구출 작전.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박성진 소장의 작전은 지형 분석 부족, 적군 정보 오판, 비상 대응 계획 부재로 실패했다. 만약 강민서 중장의 신속한 개입이 없었다면 200명의 병사 전원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강민서 중장은 8명의 특수부대원과 함께 적진에 침투, 72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여 200명 전원을 구출했다.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자 장군이 200명을 구했다고? 실화야? 8명으로 300명 적군을 상대했다고? 책상 장군들은 반성해야 해. 군인들 사이에서 민서는 전설이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병사들이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거절했고 언론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국방부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전 경험 없는 장교는 작전 지휘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모든 장성급 장교는 최소 1회 이상 실전, 부대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책상 근무만으로는 진급할 수 없다. 이 개혁안은 박성진의 실패에서 나온 교훈이었습니다. 박성진 본인도 변했습니다. 그는 계속 오전 840 소장 계급을 유지했지만 자원에서 전방 부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단 병사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소장님,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박성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몰랐는지 배우려고. 그는 병사들과 함께 행군했고 함께 식사했으며 함께 훈련했습니다. 밤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전쟁은 책하고 달라요. 한 병장이 말했습니다. 총알이 날아올 때는 교과서가 소용없어요. 그냥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이제 알 것 같아. 1년 후 박성진은 다시 작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서도 함께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신중해야 합니다. 박성진이 말했습니다. 지형이 험하고 민간인이 많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규모 팀으로 침투하는 게 낫습니다. 강 중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민서는 지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소장님. 동의합니다. 회의실의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진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책상 위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성진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덕분에 저는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장님은 좋은 군인입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죠. 이제는 압니다. 박성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별의 개수도 아닙니다. 전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뛰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지키는 게 우리 일입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이 몇 개든 남자든 여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 아이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계속 배우겠습니다. 2024년 가을 국방부는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성 군인의 날. 이날 민서는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 군인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용기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여자로서 여기까지 왔냐고. 어떻게 편견을 이겨냈냐고. 민서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회의실에서 조롱당할 때, 제 능력을 의심당할 때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슬펐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말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민서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증명해야 할 겁니다.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하고 더 강해야 할 겁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결과로요. 민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군인이 되면 다음 세대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으면 다음 여성 군인은 조금 덜 의심받습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자라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군인이라서 여기 있습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고 헌신이고 용기입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총을 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조롱당해도 계속 걷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믿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들이 일어섰습니다. 민서는 경례를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자 사병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저는 입대한 지 3개월 됐습니다. 매일 힘듭니다. 남자 동기들이 저를 무시하고 상관들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중장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민서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도 매일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요? 응. 계급이 높아져도 편견은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민서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너 같은 후배들을 위해 여기 있어. 너도 언젠가 내 후배를 위해 버텨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여자 사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잘할 거야.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41살의 여자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군복을 벗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제 그냥 평범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걸.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되자.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어깨에 별 3개를 달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경례를 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젊은 여자 중위가 그녀를 봤습니다. 중위는 놀란 듯이 경례를 했습니다. 중장님. 민서는 미소 지으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중위님 이름이?
이수진입니다. 수진 중이 오늘 첫 작전 브리핑이지? 예. 너무 떨립니다. 민서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잘할 거야. 그리고 기억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야. 내가 훌륭한 군인이기 때문이야.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민서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그건 가능했습니다. 민서가 길을 만들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박성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중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소장님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동료였습니다. 오늘 회의 준비 다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실수 안 합니다. 박성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웃었습니다. 믿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작전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박성진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진은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현실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성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민서는 잠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지킬게. 민서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야. 그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역대 장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맨 끝에 민서의 사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강민서 중장.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전사 출신 중장. 민서는 자신의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무리의 여자 생도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저기 강민서 중장님이다. 진짜다. 생도들이 흥분했습니다. 민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경례를 받았습니다. 생도들 훈련 열심히 하고 있나? 예. 생도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중장님, 저희도 중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될 수 있어. 아니, 될 거야. 정말요? 응. 너희는 나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시작하잖아. 나는 혼자 싸웠지만 너희에겐 나 같은 선배들이 있어. 너희는 나보다 더 멀리 갈 거야. 생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해. 너희가 군인인 이유는 성별 때문이 아니야. 너희의 능력과 헌신 때문이야. 그걸 절대 잊지 마. 예. 생도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젊은 여자 생도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20년 전 내가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외로웠다. 여자 생도는 소수였고 모두가 나를 의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여자 군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내가 만든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 싸워서 여기까지 와서. 앞으로도 나는 싸울 것이다. 여자 군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군인들을 위해서.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그게 전부다. 민서는 일기를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전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자 군인들이 그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이었으니까요. 책상 위의 별이 아니라 전장의 별. 진짜 별. 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강민서라는 한 여자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 매일 의심받는 사람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민서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서 같은 사람들은 실존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전장에서,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그들은 매일 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용기. 조롱당해도 계속 걸을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을 용기. 그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감사합니다.